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추석 특집 김용민의 시사앨범 2부 문을 열면서 모노폴리의 강릉 가고 싶어 들었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 강릉으로 향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아니면 지금쯤 이미 고향집에 도착하셨거나 여행 가는 분들은 또 여행지에 도착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모두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파수가 얼마냐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KBS 1라디오 송신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돌리다 보면 나와요. 예. 운전대 잡으신 분들 도착하시는 순간까지 안전운전하시고요. 김용민이 가시는 길 귀동무해드리겠습니다. 7시 이후에도 쭉 운전을 한다. 그렇다면 팟캐스트로 쭉 들으시면 됩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부 순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책의 맛 추석 특선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에 휴식을 주는 시간,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오늘은 추석 특선입니다. 추석에 더 맛있는 책의 맛. 추석에 더욱 정겨운 김갑수 문화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정겨운 우리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내일이 추석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네. 그래도 추석의 의미가 약간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는 좀 달라요. 네. 저는 가족이나 뭐 이런 뭐 원래 저 서울에서 났으니까 네. 향촌 의식도 없는데 좀 부정한 의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는 항상 해외여행을 갔어요. 네. 그 아내랑 같이. 근데 네. 이제 옛날 사람으로 이제 회귀하는 거죠. 친척 어릴 때 추석이면 친척 만났거든요. 네네. 그 시절이 막 떠올라요. 지금은 많이 사라진 풍습이죠. 교수님은? 저는 시골에 내려와서 이제 어머니하고 놀다가 산소 찾아가고. 그럴 이제 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네요. 네, 찾아갈 시골이 있는 사람이 지금 처음으로 부러워지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고향이 있긴 한데 고향에 사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예, 다 올라오셨어요. 서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절이라는 건 우리가 의미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네. 어디나 그 국가의 공통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제 세대는 기밀 레슬링, 조용필 인기, 아이고. 이런 걸로 모두가 공유한 체험이 있어요. 더 내려가면 전 황금박쥐나 이런 그 만화 영화의 체험이 있고, 예, 예. 그러니까 명절은 한국인의 한국인 담을 만드는 거죠. 네. 한국인 됨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네. 이 모든 사람이 공통 체험하는 그런 것. 예. 예전엔 또 이제 귀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추석 되면 이제 라디오 방송들이 교통생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뭐 방송사하고 방송사가 서로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기도 하는데 그 방송 들으면서 아이고 남이 하는 그 귀향의 경험을 함께 공유했던 간접 경험했던 네, 그런 때도 생각이 나고 말이죠. 아, 그러니까 내려갈 시골이 없으니까 서울에서. 그렇죠. 예. 아니 김영민 씨는 춘천 아닌가요? 강원도 춘천입니다. 예. 하긴 춘천은 네. 전철도 지금 기차 타고 닿는 곳이에요. 전철 타고 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송편보다 더 꿀맛, 고기전보다 더 영양 만점. 추석 차례상보다 더 풍성한 추석 특선 책의 맛. 오늘 특별히 추석을 맞아서 어떤 책을 골라오셨을지 너무나 궁금한데 말이죠. 자, 뭐 그 책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명절이란 이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지, 그리고 미래의 명절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것 좀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명절은 일종의 뭐랄까요, 연례 행사처럼 떠돌아다니던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를 두 번쯤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네. 추석과 설이 특히 그렇죠. 네네. 우리는 누가 뭐래도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고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귀향 얘기하셨는데 40년 동안 서울 생활하면서 이제 매년 내려가야 되잖아요. 두 번씩. 네. 오래전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내려가는데 10시간, 15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진짜. 해남 쪽까지 내려가는 사람들 20시간이 기본이었다고 해요. 관행열차. 네. 네, 아마 차가 막히니까. 네. 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도 그 옛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제 친구는 26시간 걸렸거든요. 네, 그런 경우 있어요. 순천이었는데. 특히 날씨가 굳거나 그러면 그런데 네. 지금은 도로가 워낙 좋아졌죠. 많이 걸리면 6시간. 네. 쯤이면 집까지 도착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옛날에 비해서는 김갑수 선생님 앞에서 옛날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동년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아득합니다. 3살 차이 갖고 이렇게 그냥 옛날 사람이라고 하고. 예. 옛날 사람 얘기를 좀 하자면요. 네. 60대, 50대는 다르죠. 미치겠네. 우리의 과거는요. 네. 과거를 지우는 과거였어요. 네. 일제시대, 지우는 과거. 일제시대 때는 네. 한국인은 아주 추악하기 때문에 다 지워야 되는 거야. 옛날은 다 나쁜 거예요. 네. 그다음에 경제개발기에는 또 그때 이유 때문에 과학 문명을 들이기 위해서 전통은 다 나쁘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누구나 공통점인데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개 이 족보부터 사들입니다. 원래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사갖고 그렇죠. 우리 집안. 예. 뭐 그런 거가 지금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건데 원래 명절은 농경사회의 유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의 리듬과 전혀 안 맞아요. 내가 예. 농사주도 안 짓는데 가을 거지가 무슨 상관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인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부터는 전통사회에 의미 있는 것들의 결을 다시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풍요로워지거든요. 나의 존재감이 지금 있는 내 재산과 내 학위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앙상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뿌리와 전통이라는 거에 가치와 의미 부여를 해서 내 현재를 살찌우는데 그 중에 하나로 한국인의 살림살이에서 명절에 특히 한 몇 가지 명절, 설과 추석과 뭐 한두 가지 더 한 그 명절에 의미 부여하는 건 매우 소중한 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맥락에서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람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살기도 하지만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그 내적인 풍요로움을 확보해 가면서 또 살아가기도 하죠. 그 균형점 어디에 우리의 삶이 위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명절은 그 중요한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랄까요? 한 변곡점 같은 게 될 수 있습니다. 네. 1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저에게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저의 변절을 마음껏 손가락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방송에 나오면 명절을 왜 지킵니까? 그건 할러데이. 식구들이랑 여행 가는 날입니다. 제사를 왜 지냅니까? 하고 온통 전통 부정만 해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말하자면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말한 게 이제 참입니다. 저한테는. 제가 보기에 아름다운 변절입니다. 네. 아유, 그래요. 혼자 사는 게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됐는데 요즘 뭐 1인 가구도 크게 늘었고요. 네. 가족이 그리워요. 어느 그 단계쯤 가면은, 어느 시점쯤 가면은. 예. 맞아. 젊었을 때는 조금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이 제사상 같은 것도 좀 다 주문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집 얘기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에 다 늘어놓고 거기에 제사상을 차린답니다. 이건 전. 이건 떡. 그 창을 띄워놓고. 그렇죠. 뭐 조상님이 와서 실제 드실 것도 아닌데 폰만 내면 되는 거지 뭐. 미래 명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흥부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놀부가 조상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상 차리는데 비용을 들이기는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이에 써가지고 예. 이건 생선, 이건 전, 이건 예. 과일. 그래서 네. 그 제사 지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이제 뭐 장래 한 30년, 40년 뒤에는 바뀌지 않을까. 스마트폰 얘기하셨는데 뭐 사실 먹을 게 뭐 아쉽겠어요. 그래서 그 평소에 고인이 좋아하시던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띄워놓고 뭐 그런 거 띄워놓고 오시라고 하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 추석을 맞아서 책의 맛 특선 책의 맛 준비했습니다. 네. 자,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특선이라고 했는데 이 특선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누이들은 일찌감치 서울에 네. 나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노동자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명절 때만 오면은 꼭 그 종합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왔어요. 아, 종합 선물 세트. 우리 김갑수 선생님 서울 내기여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시골에서 받는 종합 선물 세트는 어마어마한 샴푸도 있고 그렇죠. 비누도 있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과자류들 그 웨하스, 네. 싼도 네. 종합 선물 세트가 네. 종목별로 뭐 통조림 것도 있고 뭐 그것도 비누 있고. 세트도 있고 네. 별거 다 있죠. 그 과자 종합 선물 세트가 그렇게 좋았었어요. 근데 누나가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그것만 마냥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제 추억이 많이 담긴 작품들. 아, 정선태 교수의 누이가 그러니까 어릴 때 네, 그렇습니다. 서울 일하러 가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 추억이 많이 담긴 작품 셋 골랐습니다. 하나는 신경림 선생의 에세이 산문 옛날의 추석 지금의 추석이고요. 네. 뭐 옛날의 추석 지금의 추석이라 했습니다마는 이 글이 1978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의 지금이 1978년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경림 선생 세대에서 1978년의 변화가 너무 눈이 어지러웠던 거예요. 네.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던 것이고 두 번째 작품은 곽재구 잘 아시죠? 1983년에 나온 서평역에서라는 시집의 신화인 그렇죠. 개인동 블루스. 이건 제가 김갑수 선생님께 해설을 부탁하기 위해서 골랐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편은 아무래도 이 명절이면은 고향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실향민들. 그렇습니다. 이 남북 관계가 좋아질 듯 하면서도 자꾸만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때마다 가슴을 졸일 그 실향민들의 아픈 이 기억들 또는 슬픔들을 그린 시 송수근의 풍장. 네. 이 세 편으로 조촐하게 종합선물 세트를 꾸렸습니다. 네. 추석이면 생각나는 이야기들. 자, 신경림 선생이 1978년에 쓴 옛날의 추석, 지금의 추석. 아, 또 그 당시 1978년의 지금과 78년 훨씬 이전의 옛날. 그때 추석은 어떻게 다른지 또 오늘과 비교해 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지금 40년쯤이 지났잖아요. 예. 야, 진짜 오래전 얘기네. 그렇죠? 78년이. 78년생이 저 40살이 넘었어요. 네. 아, 요즘에는 깜짝깜짝 놀라요. 70년생이 네. 이런 나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50이라고 막 뻐겨요. 그렇죠. 같은 50대라고. 뻐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70년생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70년생이 50이라고 하면서 예. 같이 어깨 부딪히는데 좀 그 당황스럽습니다. 59년생인 나는 네. 어떻게 살아서 뭐 하나? 어쩌라고. 아이, 별 말씀. 그러니까 이 명절 때마다 나오는 게 나이 얘기긴 합니다. 예. 네, 한국의 독특한 이 풍습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앞으로 40년 후면은 과연 이런 명절이나 남아있긴 할지. 40년 후. 그렇죠. 예. 더 남죠. 그럴까요? 이건 그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황폐하게 전통을 다 부시다가요. 네. 이제 솔직히 한국이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지 않아요. 네. 경제 성장이나 교육 수준으로 보면 지금보다 나아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서울시 성곽 쫙 복원하듯이 예. 이제 전통도 예. 훨씬 근사하게 이제 뭐 조금 모습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보세요. 한복 보세요. 다 버렸거든요. 네. 또는 개량 한복으로 이렇게 바꿔보거나 그래서 다 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무슨 생활한복. 예, 행사날 입거나 경복궁 앞에서 외국인들 오면 이제 적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막 입어보는 멋있는 것이 됐잖아요. 한복이 더 이상 촌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멋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상으로 오거든요. 그 과정 중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 이런 것들이
너무 절망적으로 사라질 거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찾게 돼요. 멋있는 걸로 느껴서. 우리 김 선생님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전망하시는 듯한데 저는 조금 비관적이에요. 제 성정이 좀 비관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컨대 벌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하면서 조상과 만나는 시간이 한 20-30년 후면 사라지지 않을까. 그건 그렇죠. 묘지를 쓰는 일이 이제는 거의 없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조상님들이 머문 그 시골, 시골의 풍경이나 삶의 모습들도 다 사라지는 게 아닐까. 그럼 시골의 평균 연령이 거의 60 넘은 지가 오래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옛날 어느 글에선가 썼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의 시골 마을은 공동묘지 대합실이다라고 조금 비관적으로 쓴 기억이 있는데 정선태 교수는 그러면 나중에 묘지 하고 싶으시겠다 자기 묘.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전혀 또 제 사후에 누군가 찾아올 그 귀찮은 일을 내가 왜 만들고 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확실히 이 몸의 가벼움, 생각의 가벼움은 좋은 의미에서입니다만 나이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묘를 왜 만드냐? 제가 계속 우리 김 선생님하고 방송하면 느끼는 건데. 우리 김갑수 선생님은 연세가 아주 높으신데도 훨씬 생각이 가볍고요. 우리 동년배예요. 소년스럽고 그런데 50 넘으면 다 같은 나이라면서요.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40년 전 1978년에 신경림 선생님은 이렇게 씁니다. 그 신경림 선생님이 1978년 시점에서 과거의 추석은 이랬대요. 저는 이게 좀 선합니다. 제 어린 시절이니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추석이 되기 2, 3일 전부터 우리는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 정말 그랬어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책보를 허리에 동여맨 채 개울가에 나가 서 있을라 치면 외지에 돈벌이를 위해 나가 있던 집안 아저씨나 동네 젊은이들이 하나 둘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까닭이었다. 버스에 시달리고 다시 30리나 걸어온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이 없었다. 고향에 돌아온 기쁨, 낯익은 얼굴을 대하는 즐거움으로 환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그들은 보따리를 뒤적여 우리에게 사탕 몇 개씩을 나누어 준 다음 동네로 들어서고 우리는 다른 박질로 그들을 앞질렀다. 어느 집 누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처럼 신나는 일도 더 없었다. 아이고. 저는 정말 이 기억이 선하게 떠오릅니다. 너무너무 선해서요. 신경림 선생님은 저하고 동시대가 아닌데 저는 거의 동년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워낙 깡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80년대 말까지 우리가 좀 비슷했어요. 90년대 서태지 나타나고 세상이 다른 나라가 되버린 거지. 그러면 신경림 선생의 체험이나 정선태 교수 체험이나 굉장히 유사할 거예요. 근데 우리 김 선생님은 이런 체험 없으시죠? 저야 뭐 지방을 가지는 않았지만 이런 건 있었어요. 우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비슷한데 월남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이북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 만나는 게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저희 경우는 정말 친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이제 오빠들, 형제 두 분, 그다음에 아버지 때는 딱 조금 멀리인데 한 집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절날 이렇게 얼굴 한번 본다는 게 좀 중요한 일이고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경림 선생이 이 글을 쓴 78년에 지금의 추석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추석 전에 옛날의 추석 조금 더 엄격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앞에서 우리 김갑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명절이야말로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또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명절의 시간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텐데 축제 시간이면서 어떤 상처 입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신경림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석날 아침에는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여 함께 차례를 지냈다. 차례가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은 얘기들이 많은 까닭이었다. 물고 시비, 동네 일에 대한 의견 차이 등으로 잠시 사이가 벌어졌던 어른들은 차례를 지내는 동안 묵은 감정을 풀었고 남정네들 때문에 사이가 서먹서먹했던 아낙네들은 제상을 함께 차리고 치우는 사이 어느새 옛날의 정겨움을 회복했다. 아이고. 추석이야말로 고달픈 삶 속에서 작은 기쁨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했다. 갈등과 대립도 이제 추석이라는 혹은 설날이라는 명절을 기화로 해서 이제 허물어지는군요. 이 경우는 제가
신경림 선생하고 살짝 이견이 있는데 네. 1년 동안 참았던 거를 살풀이하지 막 싸우는 날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명절날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이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고 음식 먹고 술이 좀 들어가고 그래, 맞아요. 화투도 하다가 어느 순간 언성이 높아지고 와장창 싸우고 그걸 이제 해원이라고 그래서 한바탕 싸워서 푸는 그런 습속들이 있었죠. 네, 그것도 있죠. 지금도 많이 있죠. 그건 이제 저쪽에 강원도 쪽 전통이고 전라도 전통, 경상도 전통은 또 다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동네마다 고스톱 좀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룰이. 예.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마을에 저희 동네에서는 명절 때면은 콩쿨 대회를 했었어요. 콩쿨 대회요? 네. 시골에서? 시골에 노래자랑. 오, 노래자랑. 노래자랑에 선물을 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 8월 네. 대부 한가위 때. 예, 예. 지금도 그게 아주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주저리주리 자꾸 말을 붙이는데 저 싸우는 거 그리워요. 싸울 수 있는 때의 싸울 때는 사람들. 또 싸워야지. 왜냐면 지금은 너무 가진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주 냉랭하고 절대로 안 싸우는 풍조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싸웠던 시절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요. 그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너와 나의 틈이 좁아서 네. 간격이 멀지 않아서 생긴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추석, 1978년의 추석으로 가보죠. 1978년 오늘의 추석이 지금 방송하고 있는 오늘날의 추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40년 전 추석입니다. 네. 그러네. 텔레비전이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제 시골은 없다는 얘기들을 한다. 농촌의 근대화는 곧 농촌의 도시화, 서구화를 뜻했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남긴 아름다운 풍속, 고유한 것들은 쾌쾌 묵은 것으로 인정되고 잘 살기 위한 길을 막는 장애물로 간주되어 버림을 받았다. 도시의 이기주의, 서구의 그릇된 실용주의가 시골까지 좀먹어 들어가 열 나흘 밝은 달 아래서 그 너머로 송편을 주고받던 산 울타리는 높고 견고한 블록담으로 바뀌었다. 객지에서 돌아온 아들은 이웃 어른을 찾아가 인사를 올리는 대신 제가 이웃의 아들보다 얼마나 더 돈을 잘 벌고 얼마나 더 호화롭게 살고 있는가를 설명하기에 침이 마르고 어른들은 이웃과 얘기를 나누며 기쁨을 함께하는 대신 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안방까지 침입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들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텔레비전 속의 사랑 장난에 넋을 잃고 있다. 시골은 타락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림 선생 그 고향이 충청북도 충주 목계 장터 있는 그 근처인데 저는 이 신경림 선생 심정이랄까 심사가 뭐 절절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객지에서 돌아온 아들이 있고 네. 이웃 어른을 찾아가서 인사를 올리는 둥 마는 둥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과 크게 다른 부분이에요. 네. 예전에는 지금 내려갑니까? 어디 다 해외여행 가지. 뭐. 그러니까 78년 신경림 선생이 추억한 그 시절하고 지금의 차이는 78년대까지는 이제 마을 공동체가 있어서 네. 내려가면 집안 식구 있고 친척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제 농촌은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도시인이 돼 있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낙오된 극소수의 사람만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 농촌에 남아 있는 그 형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 내 머릿속에 있는 농촌이 남은 거죠, 지금. 현실의 농촌이 아니라. 그러면 신경림 선생님 지금 이렇게 지적한 거 도시의 이기주의, 서구의 그릇된 실용주의라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쯤에 똑같이 대입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네. 그 시절에는 이 도시의 이기주의나 서구의 실용주의가 저항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이기주의 실용주의의 덕으로 한국은 이제 이 정도 성장을 해서 완전한 도시화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치관의 재정립 시기예요. 예. 도시에서 살면서 농촌적인 전통 정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내면의 일부로서 받아들일 것이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78년에 추석으로부터 우리가 또 많이 바뀌었네요. 네. 예. 먹고 살만할수록 전통의 또 오래된 것에 대한 깊은 사랑이 더해질까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10대 20대들이
한글을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라 우리 어릴 때는요 영어가 더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성장의 대가야 대가.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음악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김갑수 선생님 한 곡 들려주시죠. 제가 팝송을 골랐더니 네. 아까 정선태 교수가 예. 안 된대. 예.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김창완이 곡을 만든 누나야 들을 텐데요. 누나야. 네, 예. 임지훈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눈물 흘리지 마 작은 골목 귀퉁이 꿈을 잊었다고 눈물 흘리지 마 구름처럼 스쳐간 허무한 곳을 네, 추석 특선 책의 맛. 추석이면 생각나는 이야기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추석에도 또 시를 우리가 빼놓고 갈 수 없습니다. 네,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오늘 추천해 주시고 싶은 시. 네, 제가 고른 시가 곽재구 시인의 대인동 브루스입니다. 대인동 브루스. 블루스가 대인동이 어느 동네, 어느 광주에 시에 있습니다. 광주. 네, 광주에 있는데 사평역도 광주 쪽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평역은 저기죠. 강원도죠. 아닙니다. 그건 사북이고. 여태 난 몇십 년을 잘못 알고 있었군요. 네. 나는 이게 강원도 탄광 사평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호남에 있는 네, 거군요. 광주 근처에 있는 간이역이었다고 하죠. 음. 이 사평역에서라는 시집에 실려 있는 대인동 브루스입니다. 이 1983년에 나온 시집인데 이 대인동이라는 곳이 이 집창촌이죠, 네, 집창촌. 시에도 나옵니다만은 좀 아픈 곳이죠. 아. 아픈 곳입니다. 그런 우리 고도 성장기에 많은 그 노동자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연들을 이 시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읽고 우리 또 시인이 훌륭한 시인이기도 하신 김갑수 선생님께 또 많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인동 브루스. 추석달이 밝은데 빈 거리에 너는 그림자를 띄웠느냐. 콜타르 먹인 전신주 아래 다리 꼬고 턱 받치고 꼭 그렇게 눈물 나는 모습으로 서서 너는 다시 이 거리의 슬픔으로 가을 달맞이 꽃이 되려느냐. 부평에서 반월에서 구로동에서 이름도 얼굴도 때 묻은 저 큰 가시네들은 고향이라고 명절이라고 다들 밀려오는데 전세버스의 차창마다 깨꽃 같은 그리움은 피었는데 네가 설 땅이 꼭 한 곳뿐이라고 너는 그 전주 아래 슬픔의 뿌리를 내리고 굳었느냐. 그 무슨 한 맺힌 기다림의 씨앗이라도 뿌렸느냐. 어색하게 스타킹을 신고 원피스를 입고 사과, 광주리, 설탕 한 포 입어보지 못한 어머니의 겨울 내복을 사들고 아버지의 소주와 동생의 운동화와 그림 물감을 사들고 저렇게 돌아오는 때저른 가시네의 웃음소리가 그리웁지 않느냐. 추석 달빛은 찬데 대인동 골목마다 찬 달빛은 출렁이는데 굳어버린 너의 몸 위에 누가 창렬하고 낙인을 찍겠느냐. 누가 한 오리 저주의 그림자를 드리우겠느냐. 가까운 고향도 눈에 두고 갈 수 없어서 마음만은 언제나 고향 식구들 생각이 뜨거워서 홀로 들이켠 수면제 가슴 젖어오는데 추석 달빛은 차고 어머니는 웃고 너는 뜬 두 눈으로 달맞이 꽃으로 대인동 골목마다 죽어서 살아있는 눈물이 되었구나. 죽어서 살아있는 눈물이 되었구나. 이런 시입니다. 성매매 여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선태 교수가 지금 너무나 슬픈 시를 골라왔잖아요. 네. 근데 슬프지 않게 좀 볼게요. 음. 슬픈 영화를 보잖아요. 네네네. 보다가 눈물도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눈물이 꼭 너무 나도 슬퍼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 여러 정의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기억하는 정의가
남의 삶이 나에게도 이유가 있게 만드는 행위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인동 블루스의 추석인데 고향조차 못 가는 지금 창녀 얘기 아니에요. 네. 뭐 이유가 있겠죠. 돈이 꼭 없어서 그래보다 고향이 창피하거나 그런 거겠죠. 전신주 아래 이러고 우두커니 있는 이 성매매 여성 보면서 이 저 시인이 넌 이렇게 근데 시는요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언어가 이미지, 영상,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첫 구절 보세요. 추석달이 밝은데 빈 거리에 너는 그림자를 띄웠느냐? 콜타로 먹인 전신주 이렇게 나오죠. 그림이 그려지죠. 네. 어떤 여성이 전신주 아래 이렇게 서 있는데 그림자를 띄웠느냐?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 네. 띄웠느냐 했을 때 그림자로 강조돼 보이는 그 어두운 모습 있잖아요. 쭉 그런 그러니까 그림이 계속 그려집니다. 우리는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봐요. 그리고 이 여성은 너무너무 슬픈 거죠. 아마도 처음에 식모살이 갔다가 공단 생활을 하다가 흘러 몬팔로까지 내려왔겠죠. 네. 이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의 코스예요. 그러고는 고향집도 못 가서 추석날 골목길에 우두커니 있는 모습을 시인은 그렸어요. 내 마음이 고통스럽죠. 네. 근데 제가 좀 미안한 얘기를 하겠는데 집창촌 여성을 그린 영화 중에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좋은 영화가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미국 영화입니다. 그 처참한 시절의 처참한 얘기거든요. 네, OST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근데 그걸 절 아름답게 본 거야 그게. 인간의 모순이에요 그게. 지금 이 곽재구 시인의 대인동 블루스 이 시를 보면 슬픔만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의 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속에서 그려지는 어떤 정서가 있는데 그거는 다른 걸로 대치되지 않는 슬픔의 감정이 안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느껴지는 어떤 미학적 상태가 존재한다니까요. 네. 이게 전달이 되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무 슬픈 얘기인데 그게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네. 슬픔의 깊이 같은 것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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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시를 고른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절이면은 뭐 즐겁고 행복한 얘기, 또 당연히 해야죠. 동시에 대단히 계몽적인 말 같습니다만은, 명절일수록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또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같아요. 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 뒤에도 보겠습니다만은, 네.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네. 이 노량진이나 신림동에서 이 공부하시느라. 근데 이 경우는 아마 손가락질 때문에 못 갔을 거예요. 그렇죠. 손가락질. 네. 예. 그리고 물론 다른 성격의 또 이 남들의 눈치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께도 그 슬픔의 깊이를 헤아린다는 의미에서 어떤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시를 골랐습니다. 여기 하나 부연할 거는 이제 곽재구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명절에 고향을 찾는다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 그렇죠. 지금은 뭐 고향 간다고 별게 아니잖아요. 그 길이 밀려도 비용이 많이 들어도 뭐 네. 피로도가 뭐 하늘을 찔러도 또 명절 때 또 이런저런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에는 고향을 가는 것. 그게 부모를 꼭 봉양하고 이웃이 꼭 그리운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의 근거를 확인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면 성매매 여성이 이렇게 귀향도 못하는 것은 나의 존재의 의미를 가면 제 뭐라고 손가락질 그것 때문에 고향도 못 찾는 게 아닐까. 상실당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명절이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시장민의 슬픔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역시 존재의 의미를 상실당한 거 아닐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존재의 의미를 여러 가지 외적 요인에 의해서 상실당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죠. 네. 특히 실향민들인데 참 이 뉴스에 그 명절 뉴스는 꼭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망배단에 모여서 이 망향의 그리움을 달랜다 이런 그 뉴스를 뭐 매년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실향민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다른 의미의 실향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혀 못 가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 이런 식으로 디아스포라적으로 헤어져 버린 사람들에게는 정말 상처가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북한을 그 고향에 둔 그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정말 상처가 깊어요. 제가 바로 부모를 돕고 또 이런 관련 글을 써보고 취재도 해봤지만 좀 처절해요. 네. 그러니까 이북에서 월남한 그리고 기억이 5살 이상 됐을 때 내려온 분들은요 처절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북한 생활 경험이 없는 그 자손들도 그렇게 힘들어해요. 아. 네. 그리고 외롭답니다. 이 남한에 친척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들만 딱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해서 오늘 송수건의 시 풍장 골랐습니다. 풍장은 뭡니까? 바람의 장례를 지내는 거죠. 아, 풍장. 네. 예. 시신을 노출시켜서 네. 오래 놔두면 그냥 저절로 그런 옛날 바람에 날려 버리는. 네. 네. 이 시는 풍장 이 작품은 1991년에 간행된 지리산 뻐국새라는 시집에 실려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고향 가는 날. 차마 성한 육신 백발로도 가지 못하고 혼백으로 바람 타고 가는 날. 살아서는 산도 옮길 듯한 한이 사가서는 한 줌의 재. 물길 따라 바람 따라 고향 가는 날. 바람아 불어다오. 추석달이 뜨면 갈거나 임진각 누마루에 올라 함부로 북녘 땅 여기저기 손가락을 디미시던 할아버지. 어느 날은 채송하며 봉숭아 꽃씨 주머니를 풍선 끝에 매달아 바람도 없는 날 입으로 불어올리시던 할아버지. 조선호텔 로비에서 왼수같기만 하던 얼굴이 TV 화면에 불꽃처럼 스치던 날. 예수당이 강량욱인 지금도 살아있었수 그래. 동갑내기라고 좋아서 껄껄 웃으시며 여기 땅 문서가 있다고 고이춤 풀어놓고 손바닥을 흔들던 할아버지. 임진간 나루목을 건너 저기 저 개성 뒷산을 넘어서 황해도 해주 근처 옹진반도 안악골까지 바람아 불어다오. 오늘은 할아버지 물길 따라 바람 따라 고향 가는 날. 한 번도 이 분단의 아픔을 경험해 볼 시간이 없었을, 기회가 없었을 이런 손주가 쓴 시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를 보면서 네. 할아버지를 풍장하면서 이 넋이라도 저 고향으로 가시라는 염원을 담아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 한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계승했는지, 한을 아름답게 계승한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한의 미학이라는 말을 하죠. 한국인은 예. 이제 두 가지의 이 실향을 경험을 했어요. 네. 하나는 이제 농촌 공동체가 해체돼서 도시로 공장 찾아 밀려들던 이 남한에서의 이향. 이향. 그건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나는 거죠.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냥 남에 내려와서 강제적으로 실향, 고향을 잃었죠. 그런데 이향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도시에 와서 대부분은 먹고 살만하게 되고 따뜻한 물 나오는 아파트나 승용차도 있는 삶으로 거의 대부분이 보상을 받았어요. 네네. 근데 강제적으로 떠내려와서 다쳐버린 사람들의 삶은 뭐냐 이거예요. 이 시가 쓰여진 시점이 1991년이에요.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또는 몇몇 대통령의 남북교류 화해 협력에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만나는 것조차 안 돼요. 탈북민만 일부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느냐. 실향민들이 알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북쪽의 권력 집단 말고 일반 민간 쪽에서 서로 책임감도 의무감도 안타까움도 같이 느껴야 되는데 이제는 뭐 거의 잊혀졌어요. 지금 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한 분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노인네들이죠. 네. 이제 이분들 다 돌아갈 때까지 이러고 이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책임감 안 느끼는 식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 김갑수 선생님 눈시울이 붉어진 듯한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차라리 못 간다면 차라리 나은데 기대감은 몽땅 부풀려 놓고서 네. 뭐 부풀릴 대로 부풀려 놓고서 끝없는 기다림만 유예만 반복된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내일이면 갈까 모레면 갈까 하다가 이 정치적인 흥정 거래가 이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끊기면서 저 기다림 자체가 이
휘발돼 버릴 때 그 네. 사람의 상처는 더 깊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상설 공동 면에서만은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요. 아무 때라도 네. 가서 만날 수 있는 게 이 어디 판문점이든 어딘가에 지어져서 적어도 그것만이라도 일단은 해결해 놔야 되는데. 그게 진짜 인도입니다. 인도. 음. 이 사람이 해야 할 짓이에요. 네. 이 고향이나 고향 사람들을 만나고 기억한다는 게 어떤 한 개인의 정체성의 아주 그 기본 중의 기본, 근간 중의 근간일 텐데. 네. 저도 바로 만나고 싶은 네. 형님이 이북에 이제 평안도 그 평양 아래쪽에 사시거든요. 이름이 봉수 씨예요. 봉수. 갑수 봉수. 사진은 주고 받으니까 예, 예. 얼굴은 알아요. 네. 일찍 하신 양반인데 네. 아무리 남북이 갈라져 있어도 전화해서 뭐 이 추석날 이 그 면에서 봅시다. 네. 이 정도까지는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제가 맞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전화도 좀 하고. 예. 네. 아니 그런다고 뭐 무슨 큰 별난이 있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났는데. 네, 북한도 변화하겠지만은 제가 타이완 소설이나 중국 소설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거의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편지, 통화 이거 다 됩니다. 자유왕래도 거의 가까이 되고. 편지만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 그러니까 이 편지는 지금 불법적이지만 용인된 상태로 주고받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받으니까. 오, 네. 예.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통화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을 이렇게 경유해서. 그러니까 그걸 좀 공식적으로 허용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김갑수 문화평론가 그리고 정선태 국민대 교수와 함께한 추석 특선 책의 맛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일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하실 텐데 자, 방송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께 뭐 한마디 하신다면 아들아. 아들아. 자, 음악 좀 깔아주시고. 음악을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음악 없이. 너는 단 한 번도 전통 정서의 근처도 안 와봤겠지만 애비가 조금 변하고 있으니까 너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봐. 예. 자, 정선태 교수님. 네, 이 지리산의 향기와 더불어 사신 우리 저희 어머니. 네. 예, 조금만 더 건강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요즘에 좀 조금 아프세요. 네. 예. 이야기 들어봤는데. 예. 아까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제 아들은 제가 모던이었는데 얘는 그냥 완전 미래인이에요. 초초초초 모던이어갖고 궁금해요. 얘도 한국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생길까. 예. 알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모두 행복한 그런 추석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음악, 추천 음악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네, 이건 정말 이런 날 꼭 듣고 싶네요. 네. 윤도현 씨가 부르는 신나는 락 버전의 아리랑. 아리랑,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월드컵 응원곡이었던. 그때도 많이 불렸죠. 알겠습니다. 자, 노래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추석 날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